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정세 시간이고요. 2025년 벽두 북한에 부는 숙청의 피바람 이런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진짜야? 예, 사실입니다. 자, 이게 1월 29일 날 노동신문입니다. 설날 신문이에요. 그런데 노동당 비서국 확대회, 그러니까 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이 다 모이는 게 비서국 확대회, 아주 중요한 회의입니다. 개최는 27일 날 개최됐고 보도는 29일 날 설날 보도했어요. 근데 김정은 지금 승질내고 있죠. 인상 보면 이 설날에 아주 무서운 보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 자, 특권 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어디서 남포시 온천군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중앙회 비서국은 전당의 지도 간부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자, 설날인데 이런 끔찍한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확대회에서는 먼저 당 기율을 전면 거부하고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 사건을 발생시킨, 자, 집단적인 부정행위를 했대요. 어디서?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와 군안의 지도 간부들의 당 규율 위반 행위를 다뤘어요. 또 옆에는 당 중앙회 비서국은 다음으로 자강시 우시군에서 나타난 엄중한 반인민족 범죄, 부정행위라는 감행하는 특대 사건이 온천군이고 우시군은 엄중한 반인민족 범죄예요. 그게 뭔지 볼게요. 이게 무서운 말들 한 거예요 지금. 자, 온천군 특대 사건은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래요. 자, 빨간 글씨 볼게요.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군당 전원회의 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회의를 심의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40여 명의 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처럼 보이죠? 그게 뭐냐? 자, 지도 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는 것. 봉사기관들은 식당이에요. 군안의 수십 명에 달하는 당 행정 책임 일꾼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가 그러한 부정행위를 감동한 망동은 일찍이 없었다. 그게 뭐냐 내용이? 바로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래요. 아니, 회의 끝나고 원래 회식하거든요. 회의 끝나고 식당에 가서 회식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부정행위를 감행한 망동은 일찍이 없었대요. 일찍이 없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노동당 중앙회 비서국은 어떻게 했느냐? 남포시 온천군당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결정 지시했으며 노동당원증만 뺏겨도 최악이거든요. 당위원회를 아예 군당위원회를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최소 정치범죄용소 거의 처형이라는 얘기예요. 상당수. 당내 규율 위반과 관련한 특대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선포했다. 특대 사건이 음주예요. 회식. 자, 우시군은 뭐냐? 우시군 특대형 범죄행위. 회의에서는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의 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한 자료보고가 있었다.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거리낌 없이 감행했다. 북한에서는 지방에 목표 탈당을 주면 자재는 지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모두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주민들한테 세액 부담, 노력동원, 노동력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감찰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고 또 해산했어요. 여기도 우시군 당위원회와 책임비서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선포했대요. 특대 범죄 사건의 주모자들과 가담자들은 법적 검토를 받게 된대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회의 끝나고 음주했어요? 특사건 아니에요. 그냥 우시군은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세액 부담을 시킨 거예요. 원래 하던 거예요. 그런데 특대 범죄 사건이래요 이게.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시군과 온천군은 얼마 전에 김정은이 야심찬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식을 한 곳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여기 신문 나오죠? 우리식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사에 특기할 지방공업혁명의 장엄한 포상에 올렸다. 김정은이 2024년 초부터 지방의 20개 군에 매년 생활용품 공장 10년 동안 200개거든요. 북한의 군이 200개거든요. 그래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20개 군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4년 첫 해거든요. 근데 온천군과 우시군은 바로 얼마 전에 그 공장 준공식을 열었던 곳이에요. 볼까요? 자, 여기 써 있잖아요. 자, 이게 노동신문 1월 21일자 신문이에요. 아까 비서국회는 27일 열었죠? 일주일 전이네요. 거창한 변혁의 새 시대에 나날에 솟구치는 부흥의 제보. 서해 기슭의 온천군에서 일도산 지방공업공장들의 준공을 지역인민들이 성대히 경축. 일주일 전에 지금 막 신났던데요. 자, 온천군의 음주 행위라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지금? 지난해 2024년 7월 말 평안북도 수해지구에 김정은이 가서 지금 헬기 조종사들한테 지금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이 수해지구 바로 옆이에요. 지금 이 잔에 차 있는 게 다 술이에요 지금. 김정은도 지금 집단적인 음주 불량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수해지구 바로 옆에서. 그럼 자기는 되고 온천군은 안 되나요? 우시군은요? 우시군도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한대요. 이게 노동신문 26일자거든요. 비서국회는 27일 날 열렸잖아요. 하루 전에 노동신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우시군. 여기 자강도의 우시군에서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이 일떠서 준공되는 경사가 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우시군도 온천군도 지방
발전 20승 10정책 공장을 바로 직전에 준공한대잖아요. 이 잔치를 벌인 데에서 왜 갑자기 지도부를 쥐잡지 잡죠? 여론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지방공업 발전을 위해서 떠들었고 공장을 준공했는데, 그럼 우시군과 온천군에 있는 지도 간부들이 1년 내내 그 공장 준공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쥐잡듯이 잡아요? 끝나자마자. 그거는 예상했던 성과가 안 나타난 거죠. 실패한 거죠. 지방공업 공장을 만들었는데 성과는 없고, 그 다음에 농민들, 주민들, 지방 인민들의 민심이 싸나워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바로 준공식 끝나자마자 양쪽 지도부들을 숙청하는 피바람을 좀 일으킨 거죠. 자, 지금 공포정치 예고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 김정은이 한 말이에요. 비서국회에서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 특대 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다. 일부러 지가 공개했다는 거예요. 혁명이 유익하다고. 더 무서운 말합니다. 자, 총비서께서는 우리 당이 제일 경멸하는 당내 부패와 온갖 규율 위반 행위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압하는 데서 규율조사 부분에서 기본 과정을 정하고 엄격한 규정과 세칙에 근거해, 무서운 말입니다.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천명하셨다. 이거는 1년 내내 피비린내 나는 피해 숙청을 단행하겠다. 저격전, 추격전, 수색전, 소탕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정은의 본심이 나옵니다. 또 김정은이 뭐라고 말했느냐?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 비서회의가 우리 당의 창건 80도를 맞게 되는 2025년의 벽두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보다 주력해야 할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재각성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올해 2025년 당 창건 80주년 내내 지금 피해 숙청을 통해서 기강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 창건 80주년 김정은 맞았지만 지금 김정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왜냐? 지방발전 20십 정책의 실패는 바로 우시군과 온천군 지도간부들을 숙청하면서 바로 드러난 거예요.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자, 경제정책 모두 실패하고 있어요. 자, 환율 1달러 8,0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2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1달러에 5,000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겠죠. 식량 가격이 또 고공행진이에요. 그렇게 야심차게 러시아에 북한군 11,000에서 2,000명을 파병했지만 괴멸된 상태입니다. 지금 최소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전사 또는 부상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죠. 파병 사실 공개도 못하고 있고 아직 전사자들 부모들한테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어요. 위태위태합니다. 북러 관계 밀착으로 북중 관계는 악화되면서 북한 내 타격이 더 커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당 창건 80주년에 김정은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지도부가 꼭 이럴 때 나쁜 짓을 합니다.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시마조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소위 고난의 행군기에 그 위기,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김정일이 조작한 사건이거든요. 당시 농업 담당 비서 서관희라는 사람을 6.25 당시 간첩으로 조작해요. 수십 년 전의 일을 조작해내서 무려 2만 5천여 명이 숙청의 대상자가 됐고요. 이 중에 3천여 명이 처형당하거나 고문치사했어요.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이때 장성택이 이 사건을 주도합니다. 믿을 수 있는 이 매제를 활용을 한 거죠, 김정일이. 그래서 사회안전성의 최문덕이 숙청을 주도했고, 장성택은 이 시마조 사건을 이용해서 정적들 제거합니다. 얼마나 후유증이 컸냐면 이 최문덕 자신도 처형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다시 이 시마조 사건을 소환하는 게 아니냐. 제2의 시마조 사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음주불량이 그냥 회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군 그냥 공사 완공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세액 부담을 시킨 것 뿐이거든요. 원래 있던 일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저격전, 추격전, 소탕전, 수색전, 올해 당창건 80주년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1년 내내 피해 숙청에 바람을 일으키겠다. 결국 본인이 처한 본인의 실수를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양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김정은의 본심입니다. 예, 연초부터 우울한 말씀 드렸고요. 2025년 벽도 북한에 부는 숙청의 피바람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